오늘이 우리 한강 작가가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수상을 받는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이 벌써 떴는데, 유일한 여성 노벨상 수여자이기도 수상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랜만에 힐링되는 사진이네요. 저는 물론 이제 먼저 수상 전에 발표 소감도 있었습니다만 수상 후에 한강 작가가 뭐라고 인터뷰를 할 것인가, 그 안에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또는 세계 시민한테 보내는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줄 것인가가 너무 기대되고 또 그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상 받아서 감사합니다, 뭐 그동안 신경 써주신 뭐 부모님과 뭐 출판사 사장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아마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 또 현 상황에 대한 비판 내지는 그 올바른 분석과 방향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수상전 소감에서도 사실 소년이 온다 이 소설 때문에 결국은 문학상을 받지만 이런 현실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조국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수상 후 소감이 이 세계인들한테 확산돼 나가고 나면 아마 국제적으로 현재 많이 추락해 있는 한국에 대한 위상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세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전 세계 시민들한테도 꼭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그 당시에 소설 안에서 이번 12.3 계엄 사태하고 겹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감들을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공과 공간을 돌아서 되돌아오는 광주. 왜냐면 광주 분들이 제일 놀라셨어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2월 3일날 계엄이 정상적으로 선포가 됐으면 12월 4일은 광주로 진압군을 내려보내려고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지방까지도 계엄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감성적으로 읽어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거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12월 3일에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이 지금 세태와 좀 겹치는 부분을 이 MBC 보도에서 책을 좀 낭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낭독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 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수천 사람의 단호한 박자를 맞춘 군합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쓴 병사들이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 이거 한 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하도 이제 방송하고 다니는 분이 많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사는 데가 이제 농성동이라고, 농성국민학교 앞에 이쪽에 살았었는데, 거기 바로 앞에 공단 사거리라 그래갖고, 여기 송정리 상무대 쪽에서 넘어오는
그쪽 사거리가 있었어요. 오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시민군하고 거기가 이제 대치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진공작전이 시작되는 날 밤에 그쪽으로 이제 탱크 부대들이 밀고 들어오고 헬리콥터들이 그쪽에서 다 날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입에 있었던 거죠. 제가 살 때. 그러니까 광주, 지금도 KTX가 광주 송정역에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송정역이 광주를 들어가는 딱 초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상무대라고 하는 그 큰 군사 부대가 있었고 거기가 사실상 이제 광주를 진압하는 그 진압하러 들어오는 진압군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는데 물론 뭐 헬기를 타고도 내려오고 여러 군데에서 내려왔습니다. 주 병력은 그쪽에서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방송들이 있고 나서 진짜로 장갑차들이 몰고 오고 막 하늘에서 헬기가 떠다니고 총을 쏘고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저기를 나갔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그렇고 내 목숨이 중요한데 어떻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저기를 가서 스스로 나가가지고 도청 앞에 나가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날 밤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청 안에 들어가갖고 계엄군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싸우신 분들은 전부 다 일종의 기록으로 남았지만 진짜 도청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금남로 앞쪽의 도로에 그날 밤에 찾아갔을 이름 모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 기억 없이 사라졌고 아무 기억 없이 실종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피해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움직인다,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겪어봤던 광주 시민들이나 그 당시에 그 계엄군의 어떤 그 잔악성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전쟁 이상으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공포고 트라우마예요. 그때 전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상황을 잘 기억 못할 때지만 그 공포감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24년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44년 만에 이놈들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짓거리를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강 작가도 어렸겠죠. 어려서 저보다 더 어릴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현실적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만 이러한 공포감은 진짜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유전되는 것 같아요. 제주의 시민들이 느끼는 트라우마, 그리고 옛날 4.19 때 나가셨던 분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지금 광주 세대의 광주 5.18의 아픔을 계승하고 있는 트라우마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다음 세대까지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무모한 윤석열 집단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거를 아닌 것처럼 덮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5.18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됐고, 그때 일어났던 비극이라든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났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